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기다리던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증시에는 좋게 나왔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거래일 대비 0.66%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종가 대비 34,000선을 이제 회복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오늘 역시 올랐고요. 전거래일 대비 0.9% 상승하면서 4,35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8% 급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오른 모습이고요. 지수는 다시 13,500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채권 금리가 급속하게 레벨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전일 대비 9bp 이상 또 하락하면서 4.57%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장중에 4.48%까지 내리면서 4.5%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30년물 미국 채권 금리라든지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도 10bp 이상 떨어지면서 급속하게 조정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랠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가치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미 달러화 지수 현재 105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일 대비 무려 1%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네, 증시는 오르고 있고요.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위험 선호 현상이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도 15를 하회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빅스 오늘에만 거의 5% 가까이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3대 지수가 모두 매일 상승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렇게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한 것이 지난 6월 이후 거의 5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번 한 주간의 이 3대 지수 상승세도 기록적입니다. 지금 한 주 동안 다우가 5% 이상 오르면서 작년 10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S&P 500 지수 5.8% 주간으로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6.6% 급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4주 만에 지금 주간 반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우 지수는 5주 만에 주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증시가 강세를 보인 이유, 고용보고서가 오늘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미국 고용보고서 10월 수치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고용보고서를 두고 완벽한 고용보고서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지금 우선 숫자부터 보면 10월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5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7만 명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수치인 29만 7천 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조금 높아졌는데요. 실업률이 3.9%로 집계가 되면서 작년 10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여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 노동시장 수치가 조금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 오늘 8월과 9월의 신규 고용 수치도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제 여름에 있었던 이 노동시장의 강세가 우리가 두려워했던 만큼 그렇게 굉장히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오늘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시간당 평균 임금도 예상보다 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또한 둔화하고 있다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전월 대비해서 0.2% 오르는 데 그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0.3% 상승을 하회했습니다. 네, 이번 10월 고용 보고서 정말 이제 좋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 고용 시장이 이전보다 둔화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은 금융 시장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점이었다라는 점에서 또 연준이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금융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들은 10월 고용 보고서가 연준에게는 거의 꿈의 보고서와 같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이 원하는 것이 고용 시장이 적당히 둔화해 주는 것이었는데요. 10월 고용 보고서는 너무 급속한 고용 시장의 둔화를 나타내지도 않았고 적당한 수준으로 둔화를 해줬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 수치가 하향 조정됐고 실업률도 살짝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
연금 상승세도 천천히 둔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준과 시장이 원하던 노동시장이 살짝 둔화하는 골디락스가 지금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연준에게는 이번 고용보고서가 확실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용 시장이 너무 급속하게 둔화하면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서서히 둔화하는 것, 마치 욕조에서 물이 천천히 빠지는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숫자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고용보고서가 이렇게 잘 나와주면서 금융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고 연준이 이제 내년에 금리를 이제 빠른 속도로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의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방기준금리 선물시장에 따르면 내년 5월에 금리가 한 번 인하될 확률을 거의 50%에 달하는 확률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내년 5월에 연준이 25bp 금리 인하가 아니라 빅스텝으로 50bp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13%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쩌면 내년 5월이 아니라 내년 3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욕 증시 전문가들 오늘 나왔던 고용의 둔화 소식, 배드 뉴스가 결국 증시의 굿뉴스가 됐다라고 지금 일제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나쁘지만 않으면 이제 이렇게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연준은 결국 내년 초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 이번 주 엄청난 반등 신화를 썼는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금 상황을 낙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트랩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주가 반짝 반등이 함정일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주가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국면에 갇힐 수도 있다라는 우려 또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파이퍼 샌들러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모든 상황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존을 이번 11월에 가장 유명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도 오늘 고용보고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내놨습니다. 우선 토마스 파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10월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FOMC 12월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고용 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추가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증거가 하나 나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곧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 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나온 보고서만으로 추가 인상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애틀랜타 여는 총재입니다. 라팔 보스틱 총재 역시 오늘 나온 10월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이번 고용보고서는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박힌 총재와 비슷하게 다음 FOMC까지는 많은 지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해온 금리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일 수 있다라는 언급 또한 전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여는 총재 또한 발언을 했는데요. 카시카리 총재는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말하기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견해를 전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에너지를 제외한 전 섹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빅테크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는 애플이 0.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 어제 장 마감 이후 발표한 실적에서 조금 미스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4개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4분기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 애플에 대해서 좀 쉽사리 매수 콜을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대부분 IB들 애플의 일부 실적 미스에도 불구하고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익스피디아 여행 사이트인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주가가 18% 급등했습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 같은 경우도 주가가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고요. 주가는 15% 급등을 했습니다. 블록 역시 실적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는데요. 주가는 10%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11월 뉴욕 증시 정말 좋은 스타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5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이제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뉴욕 증시 이와 같은 상승 추진력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공개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 다른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뉴욕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